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국어 신민숙입니다. 지방직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시원섭섭하시죠? 이번 시험은 국가직에 비해서 살짝 난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가직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아쉽다. 내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지 다 똑같은 시험지 받았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웠을 겁니다. 몇몇 문제들은 좀 까다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내온 모든 여러분들, 그 과정을 거쳐온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너무 힘드셨을 거고요. 마음고생도 하고요.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혼자서 막 공부하느라고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내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합격도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합격을 뛰어넘어서 여태까지 공부하시라고 고생했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존경하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는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9급 지방직 유형별 문항수입니다. 네, 9급 지방직만 갖고 왔는데 국가직도 거의 동일했어요. 독해 12개, 문법 3개, 어휘 2개, 논리 3개 동일합니다. 아마 이 문항수가 딱 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항수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 같고 문법은 여기에다 제가 공문서 다시 말해서 1번 문제 고쳐쓰기 그것까지도 조금 포함을 해가지고 3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가 단연코 많죠? 네, 독해가 단연코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면 12문제를 세부 출제 내용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6문제가 추론하기예요. 네, 추론하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내용 일치, 그러니까 짝 맞추기 이런 거보다는 좀 읽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추론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읽어서 잘 안 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추론하기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의 집중적으로 얘가 주장하는 바를 딱 이렇게 찾아낼까? 이런 스킬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추론하기 3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스킬, 세 번째 양. 그렇죠? 많이 풀이. 그러면 시간 확보 어디서 해요? 빨리 읽으면 돼요? 절대로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확보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문법과 논리 그리고 어휘까지 얘네 3가지에서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뭐 읽으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그렇게 말할 부분이 없고요. 문법이나 논리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 문법은 조금 읽고 풀 수 있을 만했어요. 그러니까 독해처럼 나왔어요. 하지만 국가직에서도 살짝 보였듯이 이 문법의 지문으로 진짜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 문법 지문 해석하느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시잖아요. 그러면 추론하기 독해 못해요. 시간 확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예 읽고 풀면 되지 하지 마시고요. 문법에 대한 개념 공부는 꼭 하셔라. 이번에도 이중피동이라든가 형용사에는 명령형 종결 의미가 붙을 수 없다든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당연하지.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 빠르게. 시간을 여기서 줄이셔라. 개념을 공부하셔가지고. 개념 공부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막 80강씩 했는데 지금 한 20강 정도면 되잖아. 그 정도는 공부할 때 공부를 해놓으셔야죠. 그죠? 그다음에 논리요. 논리도 마찬가지죠. 그쵸? 7급처럼 어려운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9급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딱 정리해서 기호화시켜서 문제 푸는 거.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시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독해로 보내. 그러면 독해에서 내용 일치는 우리가 빠르게 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학 관련 지문도 내용 일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얘네 둘 합치면 얘네 두 개가 한 3문제 되잖아요. 걔 빼고 나머지 추론하기 순서별 빈칸 추론 개요작성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확보해서 아까에서 좀 보내준다고 한다면 아까 1분도 안 걸리게 문제풀이 하시면 이쪽으로 다 보내. 그러면 내가 상세하게 읽을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꼼꼼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돌아옵니다. 추론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문법, 어휘, 논리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시간 줄인 거 다 추론하기 보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론하기는 스킬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읽을 건지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어디를 중심으로 읽을 건지 어디는 스치면서 그냥 휘날리면서 막 읽을 것인지 이런 것들 읽는 방식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하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내가 문제풀이만 하시잖아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적 올라가겠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 단시간에 내가 추론하기에 이런 문제풀이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스킬에 대한 공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독해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양치기, 일명 양치기라고 하죠. 문제풀이 많이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의 감을 좀 확보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독해 문제 하시면서 내가 좀 요거만 풀면은 많이만 풀면 되겠지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독해, 문법, 어휘, 논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해에서 한 2-3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할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국가직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선지 하나, 2개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국가직은 다 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두 개가 조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곳곳에 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90이나 95 그래서 한 92, 93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둘 틀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개 정도 2개 아니면 3개 요 정도. 근데 3개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2개 정도는 좀 정도의 그 선이 우리가 아마 합격하시는 분들의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직은 중하 정도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중 그리고 중에서 살짝 상에 살짝 올라가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각각 문제마다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네, 고쳐쓰기. 공문서 이거랑 관련된 얘기들 고쳐쓰기라고도 하고요. 공문서 표기하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이제 고쳐쓰기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봤더니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러면 보다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 보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헷갈리면 이렇게 가로쳐라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결정된 게 얼마냐면 80만 원이야 여러분. 80만 원. 근데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미리 낸 거야. 낸 것들은 1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럼 뭐야? 80만 원이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얘가 결정된 게 적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치, 줘야지. 그쵸? 납세자에게라고 그랬으니까 납세자는 받는 거고 정부는 납세자에게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줘야죠. 준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가야죠. 그쵸? 줄급자 이렇게 쓰는 거니까 환급하다. 그쵸? 그래서 환급할 예정이다. 얘가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수하다라는 것은 정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 받을 숫자. 정부가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수정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한테 환급할 것이다. 환급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환급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여기 뭐 정부가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정하는 거 올바르지 않으니까 얘기는 올바르지 않는 거 찾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2번 갈게요. 여기요. 배제시켜야 된다. 이거는 피동사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키다는 사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동이고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능동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동 쓰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니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불적절한 피사동의 유의함. 부적절한 거니까 안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알고만. 얘는 지금 사동이잖아. 부적절하다고. 왜? 배제하다는 제외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지. 제외를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불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주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가 배제하는 거지. 그렇죠. 요소들을 배제하는 거지. 누구한테 이거를 배제하라고 시키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그대로 쓴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했을 때 와가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가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뭐랑 관련된 거? 네, 뒤쪽에 있는 여기요. 시민들을 초청하고 단체를 초청하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와과의 서술어랑 호응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귿이에요. 맞죠? 저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위에 거 안 보고서는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잘 봐야지 디귿 거. 디귿을 본다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뭐랬어요?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거. 그러면 다시 봐야지. 아 하나의 뜻이구나. 이거는 서술어의 호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구나.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 이게 되잖아 지금 얘는. 시의회는 얘와 얘를 초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그 다음에 시민들을 초청할 수 있겠죠? 그치.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앤다. 그래서 시의회는 그쵸? 얘와 합하여. 그럼 둘이 같이 합의한 거잖아요. 협의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초청은 시민들 초청한 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되고 초청받는 사람들은 시민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중의성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수정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의회가 둘을 초청한 건지 아니면 시의회와 관련 단체가 시민들을 초청한 건지 이걸 모르겠으니까. 맞죠?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또 뭐 보라고 그랬어요? 얘도 구조를 보라고 그랬어요. 구조가 같아야 한다. 이것도 여러 번 저희가 연습한 거였어요. 구조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봤더니 사업, 전체, 목표, 수립. 그렇죠?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세부 사업별 이거는 세부 사업별 이거 같이 가야 돼요.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세부 사업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추진, 전략, 제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명사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가야 돼? 얘는 을 빼고 얘랑 앞뒤랑 똑같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빠지고 그다음 뭐예요? 제시를 제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조사가 붙으면서 서술어가 붙어야 되잖아. 그쵸? 왜? 똑같으려면 명사 얘도 명사 그리고 거기에 조사 붙으면서 서술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맨 끝에 서술어가 돼 있으니까 수립으로 명사가 나오고 그런 제시한다로 나와 있잖아요. 이쪽은. 그쵸? 하다의 형태로 나와 있잖아. 구조가 똑같지가 않다고요. 구조가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봤더니 사업 전체 목표를 목적어. 사업 전체 목표를 그쵸?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세부 사업적 추진 계획을 목적어 서술어. 제대로 해줬잖아. 그쵸? 이만큼 해가지고 요렇게 가서 수립하고 이렇게 을룰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시한다. 잘해줬지. 좀 같은 구조로 고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지금 구조가 동일하게 나왔다. 근데 위에 거를 본다고 한다면은 사업 전체 목표 수립.
계속 명사. 근데 여기는 명사 하다가 조사 집어넣고 여기서는 명사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동사잖아. 제시한다. 동사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만약에 요거는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가면은 세부, 사업별, 그다음에 추진, 그다음에 전략, 수립을 제시를 마련한다라든가 제시 계획한다라든가 수립하고 계획한다. 제시를 수립을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명사 그리고 를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수립을 계획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요거는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수립을 계획한다도 별로 이렇게 서술어에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그쵸? 소응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뭘로 많이 만들어줘요? 아래 것처럼 이렇게 고의 형태로 훨씬 더 잘 만들어준다. 그쵸?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구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다. 답 4번. 아니, 4번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 돼요? 1번. 얘는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더 맞다. 1번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틀리셨더라고요. 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건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였고 너무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이 내용일치 정도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김시태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아닙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할아버지 김시태가 신임사화에 연루되었지만 명예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김시태 후광을 입어서 관직에 김익순이라는 그쵸? 이분이 나갔기 때문에 얘는 아무도 못 나갔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했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다음 최시태의 죄상이 드러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여기 재산 몰수된 거 보시면 여기요. 재산 몰수됐다. 여기 있네. 재산이 몰수됐다 라고 하는 거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이거는 뭐야? 여기 김시태 할아버지 김시태의 여기 때문이가 아니라 홍경래 난에서 환복하고 거짓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재산 몰수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재산이 드러난 게 아니라 김익순 그 사람의 재산이 드러나. 그쵸? 다음 김병헌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에 연루되어서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아니요. 재산 몰수되고 사형당하고 그래서 그의 후손인 후손 여기 김익순이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재산 몰수당하고 다 당했잖아. 김익순이 이런 형적이 드러나서 이분이 지금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대역죄로 사형당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김병헌은 어떻게 그 인물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돌게 된 거죠. 그쵸? 주류생활과 관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임사에 연루된 게 아닙니다. 이쪽이 아니라 그 홍경래의 난 거기에 여기 김익순이 조금 약간 거짓 보고도 하고 항복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떠돌게 된 그런 사건이 된 거죠. 대역죄인의 후손이어가지고 김병헌은 대역죄인의 후손 그래서 주류 세력과 관계 맺지 못해. 그렇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답 4번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였어요. 넘어갈게요. 3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3번은 살짝 두 개를 합쳤어요. 뭘 합쳤냐면 품사통용이라고 하는 거 하나와 품사통용 하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 갖다 얘기했냐면 동음이어라고 하는 것을 합쳐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품사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거. 네.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2개 이상의 품사가 나오면 걔는 품사통용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현상은 먹는 배와 타는 배 이거 둘 다 명사 아니에요? 동음이어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예로서 나왔으니까 먹는 배, 타는 배 이렇게 나오면 먹는 배 우리가 그 사과 배 할 때 배 이것도 지금 명사잖아. 그다음에 타는 배 타러 가자. 우리가 배를 타고 막 선박 이런 거 이것도 명사잖아. 품사는 다르지만 의미가 뭐야? 서로 무관한 의미. 품사는 똑같지만 서로 무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거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품사통용 이걸 아셨으면 훨씬 더 쉽게 아마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어미어를 아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그걸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위에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비교적 관점이죠. 여러분 땡땡적이 나왔어요. 땡땡적 여기도 땡땡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비교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가 어디였지? 비교적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우리 뭐죠? 그 문법 강화 이런 데서 좀 했을 거예요. 품사 통용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얘 뭐예요? 관형사. 이렇게 얘기했죠. 땡땡 적이 명사를 꾸민다고 한다면 비교적 관점, 명사를 꾸민다고 한다면 관형 여기 뭐예요? 관형사 절이 아니라 관형사 품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비교적 편리하다. 이걸 지금 호응해가지고 꾸며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편리하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야? 부사. 그럼 품사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품사 통용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동음 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큰 상태예요. 상태는 걸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성장하다가 아니잖아.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큰 상태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그다음에 마당에 풀이 잘 성장한다. 잘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동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법 강화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는 여기 이가 들어갔네요. 오늘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우리 여기서 조사가 붙어 있다면 얘는 명사. 근데 조사가 붙어 있지 않고 뒤에 용언 다시 말해서 가다 이런 걸 수식해 준다면 얘는 부사. 알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품사가 다 다르잖아. 근데 여기요. 모자를 쓰다는 그냥 쓰는구나. 딴 게 없어. 품사 통용이 없어. 그래서 얘는 쓰는구나. 모자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고 얘도 시를 쓰는구나. 는구나 누는구나 둘 다 붙어요. 또 만약에 는구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쓰다죠. 쓰다면 중간에 여기에 니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동사였죠. 모자를 쓴다. 쓰다가 기본형이니까 여기에 니은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시를 쓰다 라는 거에 지금 니은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둘 다 동사네. 그리고 동사고 동사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문맥적 의의를 보면 하나는 머리에 얻는 거, 하나는 글로 뭔가를 작성하는 거. 그쵸? 문학이라고 하는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 뜻풀이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도 좋지만 그쵸? 그렇지만 품사 통용하고 품사 통용은 품사가 다른 거. 하지만 품사가 똑같으면 뜻풀이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은 동음이에요. 훨씬 더 문법을 잘 아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접근하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100%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이런 거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쵸? 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정말 잘 보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서로는 배경과 필요성을 필요로 한다. 그럼 여기 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 그런 배경 갖고 있어. 우리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환경, 친환경적인 제작 현황 이것들인데 해외 위기에 대응해 가지고 해외 방송이 막 변화하는 배경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 필요성 포함할 것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내용도 맞고 친환경 제작이라고 하는 거 주제랑 관련된 친환경 제작 맞고 필요성이니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네는 두 개 장으로 하되 두 장이 서로 뭐한다? 대응한다. 그래서 대응 구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요. 2장하고 3장이 서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라 했어? 얘는 제작 현안에 문제점이 좀 있는 거야. 대응한다는 거는 일에 맞춰서 여기가 지원 방안이니까 해결책이잖아. 지원 방안은 해결책이랬잖아요. 그래서 본론은 보통 우리가 대응 방안 가지고 우리가 푼다. 그래서 어떻게? 1번 보고 1번. 2번 보고 2번. 그죠? 근데 여기 1번이 빈칸이죠? 그럼 얘랑 대응되는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지. 그쵸? 여기랑 똑같은 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있는 거 얘랑 똑같은 게 이쪽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보세요. 봤더니 국내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을 마련한다. 지침이 없으니까 마련해라. 이걸 통해서 얘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다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을 갖다 하면은 요걸 통해서 있는 걸 통해서 없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걸 통해서 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이 부재해. 그러면 인력을 만들어야죠. 인력이 부재하니까 인력을 많이 우리가 육성하거나 양성하거나 채용하거나 이래야지. 육성, 양성이 들어가면 더 좋았겠지만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인력이 없어. 방송 제작 그곳에 제작하는 그 현장에 전문 인력이 없어. 그러면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지.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채용해야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됩니다. 근데 이제 4번이요. 4번을 봤더니 위에 거랑 관련된 거 얘네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선생님 맞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왜? 이걸 잘 봐야지. 저희가 왜 위아래를 보고 있었어요. 이 2장 우리가 본론 부분 같은 경우는 대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대응을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였지만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였어요. 그럼 그걸 통한 기대 효과, 향후 과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책실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될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는 뭐냐 기대 효과? 기대 효과 없는데요? 어떻게 기대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서는 향후 과제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야? 결론 부분 바로 요 부분. 기대가 어떤 효과가 있고 향후 과제. 특히 향후 과제는 아예 안 나왔네. 향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건지 그런 건 아예 안 나왔잖아요. 기대 효과는 개선될 거야. 개선될 거야. 이건 살짝 본다 하더라도 향후 과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위를 그냥 정리한 내용인 얘는 안 된다. 왜? 위에 조건에 맞지 않는다. 답은 4번 됩니다. 네, 5번입니다.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씩 따져봅니다. 자연 면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진이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연 면역에서는 항원과 항체 사이에 직접적인 1대0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앞이나 뒤를 통해서 봐야죠. 근데 앞에서는 뭐 1대1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를 통해서 봐야죠. 뒤를 통해서 봤더니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런 말투는 앞에 말을 좀 정리해주는 말투잖아요. 그쵸? 이런 것을 갖다가 앞에 말을 좀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로 가야지. 존재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은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게 맞다. 다음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 관계없이 대상을 제거한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자연 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들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한다. 그리고 예를컨대 라고 하면서 얘가 나왔는데 보세요. 예컨대 외부 이물질을 걸러낸다.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자연면역인데 이 세포는 대식세포죠. 그러면 대식세포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자연면역에 들어가는 거죠. 대식세포는. 그러면 자연면역의 특징을 우리가 봤을 때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다 대상을 제거한다? 근데 이게 맞던 안 맞던을 떠나서 우리가 뒤를 보세요. 특정한 외부 미생물에 유일하게 반응한다? 아니, 우리 위에서도 봤잖아. 위에서도 자연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일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안 돼요. 맞죠? 너무 어렵다 하면 그렇게라도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정한 외부 미생물에 유일하게 반응한다. 그렇지 않다. 1대1이 아니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회득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반응한다. 그러면 여기 아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뭐라 했어?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보시면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를 생성하는 여기잖아.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에 반응하는 유일한 특정 항원의 항체. 이게 되는 거죠. 무관하게 특정해서 여러 종류의 항체 아니라죠. 하나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틀리고 요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됩니다. 다음 여기 일례라고 나온 게 나왔으니까 여기 사례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세포 표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항원 수용체는 이런 것들 항원 수용체라고 한다 이랬는데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을 내부로 바꾼대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 답은 몇 번 돼요? 3번. 저 큼직큼직하게 보세요. 6번 갑니다. 맥락에 맞춰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부터 봐요? 나하고 다부터 보죠. 나 아니면 다다. 네, 나하고 다를 보겠습니다. 높은 해상도 구현은 데이터 정보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함께 고안되었다. 그리고 다요.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신호 디지털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얘가 나왔을 때 나하고 다가 있을 때 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거, 좀 더 큰 거, 도입 부분은 좀 더 내용이 크고 일반적인 거. 컴퓨터에서 이미지 가려면 이런 변환 과정이 필요해. 이게 더 첫 번째로 맞겠어요? 아니면 높은 해상도, 컴퓨터 안에 있는 높은 해상도 구현은 이거에 문제를 일으켰고 이거 여러 방법, 문제점과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일반적이겠어요. 이거지. 컴퓨터에서 이미지 처리는 이런 거다. 이거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 일반적이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얘를 못하겠어. 내가 첫 번째 걸 못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를 찾으면 굉장히 지금 쉽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못했다 한다면 보세요. 얘 어떻게 돼? 이런 건 한번 했어야지. 픽셀 단위. 중간 거부터 찾는다 하더라도 얘 픽셀 단위. 우리 뭐라 그랬어요? 꼬리 잡기를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문단의 마지막에 있는 것과 어떤 문단의 그 마지막 단어가 첫 번째 이렇게 가 있으면 순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에서 가로 간다. 다에서 가로 간다. 이거잖아. 그쵸? 이 다가 첫 번째 문단인지 뭔지는 모르겠어도 다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가를 보겠습니다. 다가가 돼야 되는 거지 가다는 적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가다 나왔죠? 안 되네. 그쵸? 다가 얘는 우리가 될 수 있겠네. 다가 될 수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다가 그대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못 낀 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못 끼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2번 아니면 3번 이게 가네. 이런 거라도 해야지.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뭐였어? 여기서 또 순서대로 우리가 하면은 이런 것도 있죠. 초기 컴퓨터가 먼저 나오겠죠. 1비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봤더니 뭐예요? 1비트였으나 최근에는 32비트래요. 그러면 뭐 다음에 뭐가 나와? 가 다음에 라는 나와야 되겠네. 요것도 가야지. 가 다음에 라, 가 다음에 라, 가 다음에 라. 이거 둘 다 되네. 그쵸? 다음에 높은 해상도라는 말이 여기 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 다음에 높은 해상도 구현은 이라고 하는 걸로 요렇게 요 순서대로 가야지. 그래서 라 다음 라라는 거죠. 라 다음 라. 답 3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풀이 방법이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쉬운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뭐여야 돼? 좀 더 일반적인 거. 컴퓨터는 이미지 처리하려면 컴퓨터의 높은 해상도는 그냥 컴퓨터에서 이미지 처리하려면 어떤 게 더 포괄적이야? 컴퓨터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높은 해상도는 컴퓨터 안에서도 뭐 연상 처리도 있고 해상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좀 더 우리가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인 거 다를 골려놓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픽셀 단위 나왔죠? 그럼 픽셀 단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우리 뭐 여기 그 다음에 끝부분으로 가 1비트 초기 1비트 그러면 1비트 그대로 나온 거 여기요. 1비트였으나 바뀌었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높은 해상도 끝부분에 높은 해상도 나왔으니까 높은 해상도라고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꼬리 잡기로 따라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3번. 이게 훨씬 쉽죠. 그죠? 답 3번 된다. 꼬리 잡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얘기했었던 거예요. 오케이. 다음 7, 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7번도 그 문학작품, 문학 지문을 활용한 건데 그냥 뭐 내용 일치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답만 맞추면서 갈게요. 7번은 뭐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준다. 뭐 이런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제가 나중에 독해 강화라든가 아니면 기본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설명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지문 읽을 때는 흘리면서 중요한 것만 본다. 두 번째는 이 선지를 보고 그 부분하고 해당하는 걸 빨리 위로 찾아가서 맞죠? 위로 찾아가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얘 가지고서는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영웅소설에서는 세계구조에서는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쭉 읽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해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웅소설에서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누가 우위가 있다. 이런 거 줄치고. 다시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본다고 한다면 얘는 천상계가 우위가 있다. 왜? 천상계의 의지나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다음에 이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 이런 거. 다음에 중중중중 내려가서 요거 보세요. 제가 큰 다음 작은 다음표 나온 것들은 다 중요한 거니까 줄 쳐라. 그렇죠? 이것들은 흘리면서 쭉 보고.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판소리계 소설은 대체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다. 이론적, 경험적 한마디로 나오는 거. 그렇죠? 얘랑 반대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줄쳐놓는 게 좋다. 저 반대되는 거니까. 다음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네요. 현실의 경험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다음에 서사가 전개된다. 특징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다 지우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론적은 경험적이다.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럼 초월적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인과관계, 경험적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 그쵸? 예컨대 동그라미만 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등은 이라고 그랬으니까 등은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대립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오케이 현실 삶의 인과관계 이게 중요하구나. 대강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는 거라고요. 보면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보세요. 영웅은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영웅소설은 그 다음에 이원적 보이시죠? 보인다니까? 이런 작은 따옴표 해놓은 거는 무조건 표시해야 된다니까. 이게 독해를 읽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방식을 찾아야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해설하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 보셔요. 이게 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독해를 갖다가 저희가 수업할 때에는 어떤 스킬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작은 따옴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표시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우위가 있다라든가 뭐가 덜 중요하든가 뭐가 중요하다, 주목할 만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하세요. 다 제 말대로 그대로 독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말한 것은 뭐였어? 천상계가 우위가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천상이니까 초월적 세계 하늘에 있는 거잖아. 이게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여기는 얘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난다. 계속 중요하다. 우위에 있다. 중요하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드물다. 반대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도 표시하세요. 그대로 다 나와 있네. 2번 갑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관계는 경험적 현실의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판소리계 소설 쪽이 이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사의 인과관계는 경험적 현실.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경험적 현실. 경험적이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다. 경험적 인과관계다. 그게 서사가 된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 그쵸? 어차피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서사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그거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서사가 이루어졌다. 서사는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천상계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지상계를 결정해. 천상계가 그러니까 우위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이원론적 세계상이 발전된다. 아까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혹은 천상계의 의리나 그 대리자의 개입이 지상계 서사가 결정되면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원적 세계관이다. 맞아요. 이거 그대로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요. 네 번째.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 여기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 이 사람들이 여기가 문제를 해결한다. 아니죠. 여기 아까 뭐라 그랬었어?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초월적 세계 이런 거는 개입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른 것이다. 네. 이거 그대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예컨대 같은 거 이런 것들 가로치는 이유 싹 다 빼면 판소리계 소설과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 5줄 보면 여기 있는 거 4번 해결할 수 있었죠. 예컨대 같은 걸 가로로 쳐놓으면은 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8번 갑니다. 기억의 의미와 가까운 걸 같다. 기억은 천상계는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어나다. 지상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사건. 일이 발생하다, 생겨나다, 일이 생기다. 이거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상계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 지상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뽀얗게 발생하는 물보라. 발생하다 생겨. 이거는 일단 3번은 무조건 안 되는 거 기상하다니까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고.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생기다. 여기 얘를 갖다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걸 넣어봐라. 그쵸? 그러면 일이 생기는 거. 일이 생기는 거. 그쵸? 지상계에서 일이 벌어지다. 지상계에서 벌어지다. 생겨나다.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생기다를 먼저 넣어볼까? 언니는 뽀얗게 생기는 물보라. 뽀얗게 생기는 물보라에 손을 대었다. 가까스로 생기는 불꽃. 싸움이 생기는 동안. 생기다 다 되네? 그럼 다른 말로 또 넣어봐야지.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벌어지다. 그쵸? 다른 말로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 벌어지다 돼요? 뽀얗게 벌어지는 물보라요? 벌어지다는 아니지. 그쵸? 일이 일어나는 그런 거니까 벌어지다 안 되죠? 스스로 벌어지는 불꽃. 이것도 안 되죠?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되죠? 답 몇 번? 4번. 방법 말씀드렸었어요. 9번 됩니다. 요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기호와 그대로 그냥 다 써놨네요. 기호와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좀 쉬운 문제였으니까 가겠습니다. 영희가 다 주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영희를 또다시 쓸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 혹은 선생님. 그러면은 만났다면 우리가 조건명제. 그 다음에 커피 마신다. 그대로. 그 다음에 대우도 옆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그러면은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나왔죠?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얘가 뭐예요? 확정이죠. 그러면 얘가 확정됐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거 확정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 다 확정될 수 있죠. 그쵸? 얘가 확정되면 이쪽 전체가 다 확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둘 다잖아. 그럼 친구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커피, 친구, 선생님 다 뭐예요? 커피 마시지 않고 이게 그냥 하나가 확정된 거니까 커피 안 마시고 친구 안 만나고 선생님도 안 만나. 그러면 친구 안 만나 확정됐죠? 이건 뭐야? 둘 중 하나죠? 친구 안 만나죠? 그러면 선배는 뭐예요?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안 만나면 얘 만난다. 그러니까 선배를 만났다. 이거 되죠? 답 1번입니다. 선언명제와 연언명제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하고 11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소설을 문학작품을 지문으로 하고 있지만 그대로 그냥 독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따라기 부분을 네모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표시를 하시고 무정 네모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표시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얘기해볼까요? 이걸 통해서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중 등반지문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인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반면 배따라기에서는 그럼 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요소가 서로 반대되는 거는 반드시 표시한다. 그랬더니 얘는 표준어, 얘는 사투리. 표시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보다 이거가 더 뛰어나다. 이런 비교하는 것들은 줄쳐놓는 게 좋죠. 이건 출제 포인트가 될 거니까.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 리얼리티는 더 뛰어나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 됐고요. 무정의 그러면은 리얼리티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근데 낮게 생각하면은 곤란하다. 왜? 딩딩딩딩딩딩.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유 부분이 나오면 여기 봐야지. 라는 생각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광수가 여기 계몽주의 신복자에서 떠올린다고 한다면 그가 무정에서 표준을 사용한 거는 근대 가치를 실현하기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래 해서 여기는 다 이유가 되는 거지. 왜? 낮자가 평가하는 건 곤란하다. 왜 곤란해? 이래 해서. 전 근대적인 가치를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근대 가치 같은 경우에선 표준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대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이유. 이런 거 그냥 쭉 봐. 만약에 이유를 물어본다면 여기 보면 돼. 그리고 정리한 건 이쪽이잖아. 이광수가 계몽주의의 신봉자였어. 계몽주의 신봉자였어. 그러므로 뭐예요?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근대적 가치, 그쵸?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봐야 된다. 그런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의도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낮잡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토지 나왔어요. 토지. 줄 쳐놓고 아까부터 계속 나온 거 뭐야? 표준을 썼다? 사투리 쓴다? 이거죠. 얘는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줄 쳐놓고. 그러면 보시면 되죠. 봤더니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해서 라고 그랬어요. 배따라기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뭐예요? 사투리 사용한다. 그냥 틀렸네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정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네, 무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에서 봤었어. 그랬더니 작가가 계몽주의 신몽자였기 때문에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뭘 썼다? 얘는 무정에서는 표준을 썼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 의도 있다. 맞아요. 토지는 서희의 사투리, 서희 사투리 안 썼어요. 서희는 사투리 구사하지 않았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품의 니을리트를 기준으로 할 때 뭐뭐 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뭐뭐 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가로를 친다고 한다면 무정이 더 뛰어나다? 아니요. 작품의 니을리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쳐놨네요.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 여기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 바뀐 겁니다. 답은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합하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아첨하면 쫓다. 약간 영합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뜻일 때 좀 써요. 그래서 아첨하면 쫓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무슨 기억을 보면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딱 그거에 영합하는 그랬더니 뭐를 쫓아?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어디 갔어? 아첨하면 쫓아? 아첨하면 쫓는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합하다로 쓰면은 안 된다. 인물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좀 어울리는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부합하다, 어울리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영합하다는 갈 수가 없다. 다음에 영합하다가 만약에 두 번째 뜻으로 뭐 또 꼭 알맞다 둘이 알맞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맞다. 의미가 맞다. 근데 만약에 그 뜻으로 가려고 한다면 무엇에 영합하다 애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어디를 영합하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뭔가를 좀 두 개가 좀 그러니까 그 뜻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둘이 꼭 맞다 그러면 무엇과 영합하다. 다시요. 애가 아니라 무엇과 영합하다요. 두 개가 꼭 맞아 라고 할 때 그런 뜻이 두 번째로 있거든요. 그래서는 무엇과 영합하다. 과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과의 뜻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꼭 맞다로 가면 안 되고 아첨하다.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거랑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되지가 않는다. 답은 몇 번? 그래서 1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갈게요. 여기 보시면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 쓰려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위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시면 이거부터 볼게요.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뭐 하는 거예요? 시장 판매죠. 사고 파는 게 있으니까 이건 판매랑 관련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상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쪽은.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을 기초로 해가지고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이 보세요. 상품은 판매된다. 그러면 이 상품은 진짜 큰 상품. 위에서 나오는 그 상품 그대로. 다음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서 팔기 위해 만든 의자. 팔기 위한 거는 매매하는 거죠. 상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팔기 위해 이게 상품인 거고 그냥 집에서 쓰기는 소비하기 위한 거잖아. 집에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재화죠. 가장 다른 것은 디귿. 그 다음 여기도 자본주의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상인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생산되는 물품이죠. 서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야? 상품과 관련된 거죠. 그냥 혼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과 관련된 거예요. 가장 다른 것은 디귿.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2번, 13번부터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12번은 사회주의는 유통보다 생산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무엇 생산과 유통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상품이 존재한다는 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요. 자. 여기 이거 있다. 자,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한다. 상품은 시장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에 제조업과 유통 사이의 이유는 줄어든다라고 나왔는데 아니요. 여기 보시면 만드는 거에 비해 파는 이가 뭐뭐 마른이라고 그랬지만 여기부터 가야 되겠네요. 여기요. 만드는 거 여기. 안 썼죠. 여기 만드는 이에 비해서 파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 그리고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건 틀린 겁니다. 다음에 생산해서 파는 손수 생산하였다. 아니요. 중세만 쫙 찾아봐. 그럼 중세는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했죠. 손수 만든 거 아니야. 대신 생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립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되는 것이죠? 2번 이렇게 됩니다. 13번은 아까 했듯이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잘 보세요. 얘랑 얘랑을 구분하는 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네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사례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관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호. 얘네들 이것들은 뭐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관습적 기호.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었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요. 자연적인 기호. 개나리 같은 자연적인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알면 돼. 자연적 기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기호인지. 개나리라는 건 개인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근데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건 관습적인 것이고 관습적인 것은 의사소통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죠.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군대 중에 사용하는 암호 모스보 관습적 기호 그대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자연적인 겁니까? 이게 어떻게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죠. 그쵸? 구름이라면 자연적이 될 수 있지만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관습적인 거지. 우리가 만든 거지. 만든 어떤 기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모든 기호. 우리가 만든 모든 기호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답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색은요. 어이구 이거 얼굴색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이건 그냥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만 해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왜? 이웃마을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상징탑. 뭔가의 의도가 있었잖아.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맥에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의도 가지고 있는 상징탑이잖아. 그러니까 의사소통적인 기호이다. 그대로 갈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이거 가장 못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이요. 얘는 좀 쉬웠어요. 여기 보면 너의 글은 인상적이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범주, 중요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나에게 누구누구의 말은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야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 또 다시 중요한 사람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타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한 편 들어가는데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해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뭐뭐라는 것도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가는 거다.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게 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단순히 타인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형성되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 그 사람한테 비치는 나의 모습. 맞죠? 그러니까 여기요. 타인을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는 얘가 아니죠. 그래서 타인에게 비치는 거를 거울에 비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답은 4번. 어렵지 않았어요. 4번.
다음 여기 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예, 16번입니다. 그럼 16번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틀리신 분들 우리가 갈게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그쵸? 그러면 식단을 조절하거나 식단 조절하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가면 여기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이게 지금 결론으로 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게 났을 때 이 결론이 내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죠. 그쵸? 근데 마라톤 똑같으니까 얘네를 하면 전체가 건강하다.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얘랑 같다라는 것만 나오면 되잖아. 여기는 이거 전체와 여기는 이게 같다. 그쵸? 이렇게만 나올 수만 있으면 식단 조절하면 건강하고 근력 운동하면 건강하다. 이것만 나올 수 있으면 그럼 이거 결론이 난다고. 이거 옛날에 저기 했었어요. 이거 우리 논리 강화나 이런 쪽에서 했었어요. 똑같으니까. 얘랑 여기 위에 거 이거 전체 그다음에 이거. 그쵸? 그러면 얘가 이거 가고 얘가 이것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앞에 거 이렇게 지워도 되잖아. 앞에 거 이렇게 지우면 뭐 나와? 앞에 거 지웠으니까 이거 한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다. 이것만 우리가 중간에 전제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있어? 중간 거 있네. 근력 운동하는 사람 건강하다. 근력 운동하는 거 건강하다. 전제 1호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만 필요해?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은 건강하다. 이것만 나오면 되잖아. 왜? 우리 앞에 거 이렇게 지운 다음에 생각해보면 식단 조절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 이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요거는 요거다. 이것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연결이 다 될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똑같다라는 것만 만들면 이거 한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 이것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제가 되니까. 근데 요게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하는 사람은 건강하다. 이것만 하나만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 이건 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왜? 요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쪽만 우리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이라고 하는 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언어는 뭐를 영향 준다. 여기서 지각사고 세계관을 결정한다. 언어가 더 중요하다. 언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여기서는. 맞죠?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으니까 사고가 더 중요하다. 이게 먼저다. 근데 여기서는 하지만이 나와 있지만 여기 뒤에도 이것도 인정. 뒤에 것도 인정. 둘 다 인정한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이겠죠. 그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 언어가 더 중요해. 그랬는데 언어가 없다면 사고할 수 없어. 이 얘기 또 무슨 얘기야? 언어가 더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 사고가 더 중요해. 그쵸? 동물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서 사고하고 판단하잖아. 사고가 더 중요해. 그쵸?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거. 사고가 더 먼저이고 사고가 더 중요하다. 먼저다. 중요하다기보다는 먼저로 쓸까? 뭐가 더 먼저인지. 그쵸? 중요하고 먼저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렇게요. 동일한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여기서 성격 영향 주고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애를 갖다 얘기할게요. 뭐가 더 중요하다? 언어가 더 중요하고 언어가 더 먼저다. 맞죠? 다음에 을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을은 사고가 더 중요하다 라고 했고 병이라는 애는 둘 다 중요해. 언어도 중요해. 사고도 중요해. 둘 다 상호 보완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볼까요?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라는 것은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맞죠? 병만 둘 다 중요해 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가 값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을이 동의하는 거죠. 그쵸? 을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 을이 동의하고 값은 동의하지 않다. 반대로 나와 있어요. 다음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 언어에 의해서 세계, 사고관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영향 준다는 거였었잖아. 그렇죠? 얘가 얘한테 영향 준다는 것이니까 언어가 세계를 다르게 인식, 언어가 바뀌면 언어가 세계 사고에 영향 준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값은 똑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병은 그것도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돼요. 다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 언어에 차이를 난다. 얘가 얘에 영향을 준다. 중요하다보다는 영향을 준다로 다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거 을에 대한 설명 맞죠? 사고가 언어에 영향 줘. 맞고 병은 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얘 봤더니 갑하고 을하고 얘기하는데 건강해라. 우리 수업에서 참 많이 얘기했었죠?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건 형용사다.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명령형 종결어미 사용할 수가 없고 청형 종결어미 사용할 수 없다.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 쓰이는 표현이야.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네요. 네, 여기요 봤어요. 그랬더니 을의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문법 규범에 어긋난 거니까 사용하지 말자. 문법 규범에 어긋나면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값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문법 규준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어. 사용 가능. 그러니까 비표준어 사용 가능. 얘는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문법이 문법 규정. 그렇죠? 어긋나면 어긋남이라는 게 나와. 그렇다고 한다면 을은 여기 나오는 거 을 사용하지 마. 갑 사용해도 돼. 갑 어긋나도 사용해. 많은 사람들 쓰잖아. 을 사용하지 마.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뭐야? 분법 규분에 어긋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이죠. 갑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니은 가겠습니다. 얘는 상대방이 행복하게 바라는 의미로 널미 쓰이기 때문에 에이 건강하다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문법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왜? 행복하다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명령어로 쓸 수 없어. 아까 건강하다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쓰일 수 없다는 거는 문법 규정에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법 규정에 맞지 않아. 그쵸? 근데 불구하고 써도 돼. 써도 돼. 라는 거는 값의 입장과 똑같은 거죠. 강화하죠. 강화한다. 다음 언중이 비표준어라고 생각했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여기요. 만날과 함께 얘네가 인정되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어느 부분이에요? 을을 봤더니 을에 뭐라고 나왔어? 을에 이렇게 나왔죠. 어휘도 사람이 자주 사용한다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는 되는 건 아니잖아. 비표준어가 표준어 안 되잖아. 왜 표준어 됐네. 표준어 됐죠? 그러니까 뭐야?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죠? 약화된다. 맞습니다. 답 1번 이렇게 갑니다. 19번 갑니다. 여기요. 요게는 을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거 기호화만 잘 시키셨으면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도 사람이잖아. 그럼 뭐야? 공무원이 아니다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 아니다. 사람 중에서 공무원 아니다. 그러면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미가 없다. 사명감 가질 의미가 없어. 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뭐가 참여해야 돼? 아유 반대가 되는 것도 참이지. 그러니까 뭐야? 사명감이 있어. 공인으로서 사명감이 있다면 대우도 참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모두 공무원이다.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니? 이거였어요. 다음 몇 번? 3번. 참 말장난친 것뿐이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였어요. 답은 3번 되었습니다. 20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나와있어요. 얘도 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인공일반지능이 나타나면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 직업을 잃어. 사람들이. 부정으로 보고 있어요. 얘가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직업을 잃는다. 소외감을 느낀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얘가 말하는 거였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거예요.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여기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럼 강화하지. 아까 말했잖아.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것만으로도 어쨌든 얘네가 만들어진다면 일자리를 잃는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그쵸? 일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일자리를 잃는다.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일반 지능은.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죠?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의 인공 존재로적 지위를 위협할 시기다. 그렇지. 지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지위가 훼손된다. 여기도 있네. 우월하고 존재로적 지위. 인간적 본질이 훼손된다. 지위가 훼손된다. 그랬으니까 둘 다 강화. 다음에 3번은 위안을 준다. 긍정이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있는 사람들한테 위안을 준다. 긍정적인 거죠. 위에 거랑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약화. 다음에 마지막 4번 보시면 개발을 하면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드는 것은 인공지능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면은 이게 다면은 이게 훼손해. 이 사람들도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야? 위에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 똑같은 내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돼요? 3번 이렇게 됩니다. 네. 여태까지 해설 잘했습니다.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해설 말씀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에도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초시생 분이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의 문제 수준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